13번 활용해서 MM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구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자료 볼게요. 여전히 무부채기업, B기업, 영업이익 120, 자원비용 18%. 무부채기업 거죠? 그럼 얘가 또 뭐야? 로우지. 자, B기업 이자 10%짜리 연구부채를 발행해서 초달한 자금으로 차수를 매입해서 자, 이제 부채 비율이 1이 되도록 자기자본 부채 기준 부채별 1 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럼 MM 수정이론 성립하고 법인 세율이 40%일 때 이번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채를 물어봤어요. 우리 MM 이명제 하면서 얘기했죠. 자, 이명제로 원래 정의식 연간 순이익 자기자본비용 나누어서 구할 수도 있고 MM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부채 정보가 주어지면서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 부채 금액,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이야. 자, 아까 322페이지 11번. 자, 그거 각자 한번 책으로 보실래요? 거기 두 번째 줄 맨 뒤에 걔도 무부채에서 부채기업으로 바뀔 건데 뭐가 줬어? 부채를 5억 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부채를 5억 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뭘 통해 부채 사용후에 기업가치 구했어? MM 일명적 공식으로 그냥 구했죠. 그래서 이 부채가 이제 금액으로 주어지면 MM 일명제 공식이 부채 금액의 세율 곱해서 절소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MM 일명제야. 얘를 통해서 기업가 체결하시면 돼요. 반면에 부채 비율이 주어지면, 자, 물론 부채 비율 주어진 상황에서도 MM 일명제 쓰는 건 가능해요. 또 그것까지 알고는 계셔야 돼. 근데 이 조건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소위 가중평균 자본비용법이에요.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고,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뭘 얘기할까요? 아까 가중평균 하면서 예제 풀면서 말씀드린 거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기업가치라는 건 우리가 세후 영업이익을 가중평균 나누면 된다. 이런 방식이 있다. 두 개는 당연히 같아요. 자, 이때 가중평균 비용은 자, 정의상 원천 비용끼리 평균 뭐 내에서 구하든 MM 공식을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 부채 비율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가중비용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뭐 여기 가져온 거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두 가지가 있다. MM 수정이론 써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명법을 쓸 수도 있고, MM은 부채 금액, 부채 얼마 써서 자본을 바꾼다. 그럼 무조건 MM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최종 요거죠. 부채 있는 회사의 기업가치는 부채 없을 때 거에 절소가 얹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가중평균명법. 자, 여기까지 다 소개했죠. 세후 영업이익을 가중비용 나누는데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중평균비용 부채 쓰고 있어. 자, 그러면 원천별 평균 내든지 MM 공식 써서 구한 다음에 그걸 할인율로 해서 세후 영업이익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그럼 가중평균비용 구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야? 얘가 필요하죠.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또는 MM 공식 더라도 V분의 P,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 부채 비율로 자본구조 정보를 주게 되면 얘를 통해서 자본이 바뀐 후에 가중평균비용을 그냥 손쉽게 바로 구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돼? 그 가중평균비용으로 세후 영업이익 나눠서 기업가치 구하면 돼. 그래서 부채비율 주어질 때는 이 가중평균비용법이 훨씬 단순해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서 부채가 금액이냐 비율이냐, 금액이면 MM, 비율이면 가중평균비용 써라. 그게 가장 편하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럼 왜 같을 거냐? 우리 MM 일명제 통해서 뭘 확인했어? 따를 것 통일하다 부채 더 쓸수록 절시 효과를 더 많이 얻어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럼 MM에서는 자본과 기업가치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부채 많이 쓸수록 요 절시 효과가 커지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해. 가중평균자본명법에서 똑같은 결과 나와야 되죠? 그럼 가중평균자본명법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자, 부채 얼마 쓰든 세후 영업이익은 다 똑같은 거야. 분자는 똑같은 거야. 할인율이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수정 임명제 가중편자원병 최종 결론이 뭐였어? 자, 부채 사용이 늘수록, 부채가 늘어날수록 이 가중편자원병이 어떻게 돼? 점점 내려가죠. 그럼 분산 통일하지만 분모가 줄어드니까 기업 가치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자, 논리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자, 이제 두 개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13번 문제는 부채 비율이 줄어졌으니까 가중편자원병 쓰는 게 편한데, 단 거기에 최종 요구사항은 뭔가요? 부채 금액을 물어봤죠. 그럼 이 기업가치만 나오면 기업가치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기업가치에다가 그 회사가 목표라는 부채 비율만 곱해주면, 자, 그러면 필요한 부채 금액을 또 바로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정리 간단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방금 설명드린, 자, 이제 가중편자원병법 논리를 쓴다면, 자, 영업이익 120억이야. 그 다음에 법인세율 40%야. 그럼 어떻게 해라? 요 세후 영업이익을, 자, 이 부채비율 반영한 가중편자원병 9에다가 나눠줘라. 자, 그러면, 자, 영업이익 120억 요거 쓰는 거예요. 120억. 그 다음에 세율 40%. 그럼 이제 가중편자원병이죠. 자, 가중편자원병은 MN 공식 바로 쓸까요? 자, 아까 로가 18%야. 1 마이너스 법인세율 40%야.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얼마로 할 거래? 자기자본 부채로 1이야. 자기자본 부채 1은 지금 필요한 건 뭐야? V분의 B죠? 총자산 부채 얼마야?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가중편자원병 자본의 변경 후에 얼마가 될 건지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88, 64, 14.4% 되겠군요. 그럼 얘로 바로 나누면 자본의 변경 후의 기업 가치가 그냥 바로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가 얼마 나오나요? 500이 나오겠군요. 그죠? 이게 500. 자, 요구사항은 부채 금액이야. 어떻게 하면 돼? 총자산 대비로는 결국 반반씩으로 구성한다는 거 아니야? 절반이죠. 250, 250. 그래서 부채 250, 자기자본 250이 될 거기 때문에, 자, 필요한 부채는 250억이구나.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은 목표라는 부채 비율 주어진다. 어떻게 해라? 그 부채 비율 반영한 가중편자원병을 구해다가 걔로 세후 영업이익 나누어서 기업가치 구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부채 금액을 요구했다 그러면 거기에 부채 비율 고려해서 자본을 변경 후의 예상되는 기업가치 구한 거에다가 부채 비율 고려해서 필요한 부채 금액 뽑아내면 돼. 자, 다만 아까 MM으로도 부채 비율 하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까지 여러분들 추가로 좀 정리하셔야 돼. 자, 화면이 너무 복잡해서 그건 제가 좀 해답에 있는 걸 좀 활용을 할게요. 자,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네. 걔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자, 우선 방금 설명드린 가중편자원병법 접근 논리를 일단 답은 구하시면 되는 거고, 별애가 있어, 별애. 자, MN 공식을 활용할 때는 연립방정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 그냥 MM 수정이론 일명제야.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원래 거 부채 없었을 때 얼마냐. 그건 할인율만 지금 바꿔주면 되죠. 부채 없었다면 세후 영업이익을, 자, 걔를 아까 로 18%, 자, 요걸로 나누어서 부채 없을 때 같이 구하면 돼. 이건 400이 나오는군요. 이거는 자본을 변경 전 거니까 또 자본병 주어졌으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부채 없을 때 400, 그 다음에 부채 비율만 줬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B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미지수인 거야. 단 법인세율 40%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만큼 부채 쓰면 기업 가치가 부채 곱하기 세율만큼 증가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L 회사 가치가 나오겠지. 요게 하나야. 자, 일명제에 따라 VL은 VU 구에다가 거기에 부채는 아직 미지수라서 세율 곱하기 부채 더한 거다. 그래, 두 번째,
자, 이 목표라는 부채 비율을 줬죠. 그럼 얘를 통해서 기업 가치와 부채 간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가중평저원병 구할 때 이미 한번 적용해 봤네요. 자, 자기전 부채 비율 1이야. 요 S분의 B 1은 뭘 얘기한다? V분의 B야. V분의 B로는 얼마예요? 절반이죠? 이걸 앞서 따로 설명드렸던 거야. 그럼 얘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이 회사의 자본주의 변경 후 기업 가치와 부채 간 관계 수식이야. 그럼 이거는 부채가 기업 가치 절반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돼? 그렇다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는구나? 부채보다 2배 많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죠. 자, 이거예요. V분의 B가 2분의 1이라는 건 기업 가치가 부채보다 2배 많다. 자, 그러면 아까 일명제식 기업 가치하고 부채가 아직 미정이야.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활용하면 기업 가치와 부채가 똑같이 미지수죠. 그럼 2개 미수라는 방정식이 2개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거 연립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필요하면 부채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기업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 2개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연립하면서 요거를 부채 2배다 이렇게 해서 풀면 부채 금방 구할 수 있네. 부채 2배 기업 가치야. 걔가 뭐가 같아야 돼? 400 더하기 0.4 부채. 여기 있네요. 2번식의 V를 부채 2배니까 1번식 기업 가치를 걔로 바꿔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다가 부채 구하면 부채 250 구할 수 있죠. 아까 가중평저원병법으로 기업 가치 구해다가 부채 비율 절반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나 2개 연립해서 구하나 똑같아요. 그럼 기업 가치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기업 가치는 부채보다 2배 많잖아. 얼마 돼야 돼? 500 돼야 되죠. 바로 구할 수 있죠.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 자, 이제 2가지 가능한데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가중평저원병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야. 자, 그런데 그 가중평저원병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반드시 얘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어. 그 기출문제로 한 2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 다 알고 계셔야 돼. 얘만 가능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는 요걸로 해결해낼 수 있도록 접근하셔야 돼요. 그건 문제 이제 보고 판단하셔야 돼. 좀 이따 다른 문제 풀면서 그 케이스 가지고 추가로 설명드릴게. 우선은 크게 2가지다. 부채 금액이면 MM 공식으로 해결하라. 부채 비율이면 일단 가중평저원병법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게 하되 특수한 상황이면 이 2개 연립 방식 푸는 방법으로도 해결 가능하셔야 된다.